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손 씻기나 세면 샤워 목욕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목욕을 하는 이유는 청결하기 위해, 건강하려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종교적 이유, 또는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 씻기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고대인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보다 지저분하고 악취남, 악취녀였을 것이다. 현대로 올수록 깨끗해졌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시대와 문명에 따라 육체와 목욕을 보는 관점, 청결의 정의가 변해왔거든요. 물론 목욕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고대 인류가 물이 풍부한 내나 강을 중심으로 생활했었으니까요. 고대 이집트와 인디아 문명에서 목욕의 흔적이 발견되고 불경과 구약 성경에도 목욕에 관한 기록이 있죠. 우리나라도 최초 목욕 기록이 삼국유사였습니다.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사내 아이를 동천에서 목욕시키자 몸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죠. 박혁거세의 왕비 아력은 용의 옆구리에서 나왔는데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 부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동천에서 목욕을 시키니까 닭 부리 입술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죠. 세계 최초 목욕탕은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계곡에서 발견된 모헨조다로의 목욕탕입니다.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2600년 무렵 인더스 문명을 세운 드라비다인들의 계획 도시인데요. 바둑판 모양의 시가지가 둘레 5km 규모로 구획되어 있고 한가운데 목욕탕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던 장소로 추정되는데요. 수로를 이용해 물을 끌어와 6개의 구멍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이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날씨가 더워 피부 손질에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향료를 푼 욕조에서 목욕을 했고 부유한 여인들은 호수에서 구한 소금물로 몸을 문지르고 표백토와 젤을 섞어 만든 반죽으로 각질을 제거했습니다. 또 노예를 시켜서 온몸에 향유를 바른 다음 긴 시간을 들여 정성스레 화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목욕을 게을로 삼아 실천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었고 여성은 출산이나 월경을 한 뒤 미크바, 물을 담그는 도구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남성은 배우자와 잠자리를 한 뒤 미크바 목욕을 했고요. 목욕을 신압의 청결로 이해했던 거죠. 이슬람권도 목욕과 청결을 전통적으로 매우 중시했습니다. 하루 5번 예배 전에 우두라 해서 손발 귀를 씻었고 목욕탕을 알라를 만나기 전에 몸을 씻는 것으로 여겨 하맘, 터키에서 유래된 것으로 터키탕으로도 불리죠. 이 발달했죠. 지금도 터키에 가면 하맘이 빼놓을 수 없는 체험 코스인데요. 우리와 다른 점은 가운데 탕이 아니라 궤백 타슈라 불리는 따뜻한 둥근 모양의 돌, 대리석이 있는 것입니다. 세면대는 돌을 중심으로 사방에 놓여 있고요. 유목문화권도 그렇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고여있는 물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물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통 하맘에는 욕조가 없고 세면대도 물이 계속 흘러넘치게 둔다고 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목욕과 청결, 육체에 대한 관점이 조금 복잡합니다.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았었죠. 예수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을 무시하며 유대교의 관례적 청결을 비판했고 초기 기독교가 목욕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여러 성직자들이 몸을 씻지 않는 불교를 의도적으로 선택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목욕재개를 강조하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삼국시대부터 목욕이 대중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절에서 목욕탕을 개방해 공중 목욕탕 역할을 한 거죠. 온천역도 있었는데요. 고구려 서천왕의 두 동생이 거짓으로 병을 칭하고 온천에 가서 모반을 꾸미며 즐겼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보입니다. 고려시대는 목욕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왕들이 온천 행차를 즐기고 병약한 신하에게 온천욕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또 송이사신 서경이 쓴 고려 도경에 보면 고려 사람들이 하루에 서너 차례 목욕을 하고 개성의 큰 내에서 남녀가 한데 어울려 목욕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였던 거죠. 그러나 조선시대의 유학의 영향으로 남녀 혼욕은커녕 알몸 노출 자체가 불온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대부 양반들은 옷을 입은 채 목욕을 하죠. 집에서 함지박과 대야를 이용해
부분 목욕을 했던 거죠. 중국도 오래전부터 목욕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잘 씻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로는 물이 부족한 건조 지역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5세기만 해도 상류층은 하루 5차례 손을 씻고 5일마다 목욕을 하고 3일마다 머리를 감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고온다습하고 화산지대라 온천이 많잖아요. 거기에 몸을 씻는 것을 덕목으로 강조하는 불교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목욕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고지키, 고사기에 목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있는데요. 남자신 이자나기 미코토가 창을 흔들어 지금의 일본 열도를 만들고 죽은 아내를 찾아 황천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니까 왼쪽 눈에서 태양신 아마테르스가 태어났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의 목욕은 우리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목욕이 몸을 씻는 것이지만 일본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입욕의 개념입니다. 몸을 깨끗이 닦고 나서 욕조로 들어가 반신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탕에 물을 받아놓고 온 식구들이 연장자 순으로 같이 쓴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부터 먼저 욕조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완전 깨끗이 닦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역사상 목욕 문화가 가장 풍부하게 발달했던 곳은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그리스의 목욕 문화는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신체 단련 후에 목욕을 하며 휴식과 사교를 즐겼죠. 부자들은 집에서 하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했고 집에 욕실이 없는 사람들은 냉온탕이 있는 공중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무료이거나 가격이 쌌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목욕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죠.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민하다가 물이 가득 찬 욕조에 풍덩 몸을 담그는 순간 유레카 소리쳤잖아요.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흥분해 발가벗은 채로 시내를 뛰어다닌 거죠. 스파르타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와인 목욕을 시켰는데요. 스파르타 사람들이 강건함을 추구했었잖아요. 병약한 아이를 속간에 절벽에 폐기 처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와인 목욕을 할 때 경기를 일으키면 나약한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고대 로마는 공중 목욕 문화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로마인들은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을 했는데요. 그리스 목욕을 보고 매료되어 로마 전역에 수많은 목욕탕을 설치하기 시작했던 거죠. 종류가 테르마이와 발레움 두 가지인데요. 발레움은 작고 수수한 동네 목욕탕입니다. 이에 비해 테르마이는 집회실, 도서관, 강연장, 체육관, 식당, 이발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거대 호화스파, 이른바 하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테르마이의 시초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사위인 아그리파였습니다. 기원전 25년에 가로 120m, 세로 100m 규모의 호화 대형 목욕탕을 지어 죽을 때 로마 시민에게 유산으로 남겼죠. 이 목욕탕이 로마 목욕탕의 기준이 되는데요. 네로, 트라이아누스, 카라칼라, 디오클레티아누스 여러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붙인 더 큰 규모의 호화 목욕탕을 앞다퉈 건설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였죠. 현존하는 목욕탕 중 가장 큰 것이 카라칼라 목욕탕인데 축구장 4개를 합친 규모로 한 번에 1600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은 크기가 2배였다고 하니까요. 현대의 대형 헬스센터도 비벼볼 수 없는 규모죠. 처음에는 남녀가 따로 목욕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남녀가 혼욕을 합니다. 신분 제한도 없고 황제도 같이 했죠. 목욕 방법은 먼저 탈의실 밖에 있는 풀밭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미온탕에 들어가 땀을 뺍니다. 다음에 비누 대용으로 올리브유를 전신에 바르고 스트리질이라는 갈고리 모양의 글개로 몸에 묻은 기름 먼지와 땀을 벗깁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고 쉬거나 온탕에서 물을 대야로 떠서 끼얹고 냉탕으로 이동해 담소를 나누며 끝내는 시기였죠. 요금은 로마에서 가장 싼 동전으로 책정해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무료고요. 목욕이 사회복지정책과 국가통합의 수단이었던 거죠. 목욕탕은 제국이 팽창하면서 지중해와 유럽의 로마 영토 곳곳으로 확산됩니다.
그 하나가 영국 런던에서 서쪽으로 170km 떨어진 바스 목욕탕입니다. 온천 지역이라 고대 로마가 영국을 지배하면서 대형 목욕탕을 짓고 휴양지로 삼았던 곳이죠. 목욕의 영어 단어 베스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로마 말기에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값싼 사설 목욕탕만도 830여 개가 됐다고 합니다. 서로 안부 인사가 어느 목욕탕에 다니세요 할 정도였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목욕탕을 운영하려면 송수로가 필요하잖아요. 로마의 상하수도 시스템이 그만큼 탁월했던 것입니다. 먼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와 도시의 공중목욕탕, 공중화장실, 분수, 개인집에 공급하고 남은 물은 하수도를 통해 배출시켰죠. 3세기 로마에 11개의 상하수도관이 있었는데 일부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있었기에 고대 로마 시민 한 사람이 매일 1300리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현재 런던 시민보다 6배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늘이 짙은 법이잖아요. 목욕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목욕은 그리스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목욕을 신체 단련 후 마무리 과정으로 이해했지만 로마인들은 목욕 자체에 탐닉했습니다. 한마디로 목욕이 향락에 기울게 된 거죠. 당시 의사들은 병을 치료한 다음에 환자들에게 목욕탕에 가라고 보냈습니다. 목욕탕에 간 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목욕했느냐? 먼저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다음에 탕에 들어가서 몸을 계속 문질러 때를 벗기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짓을 탕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불순물과 세균을 공유하는 거죠. 탕 안의 물이라도 자주 갈아줘야 했을 텐데 그런 장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욕탕 안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병을 고치기는커녕 새로 병을 얻어올 수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공중목욕탕이 퇴폐장소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도, 술주정, 매음과 같은 불미스러운 성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예로 지체 높은 남녀는 여러 마사지를 받았는데 인기 탑이 뭐였느냐? 음부 마사지였다고 합니다. 또 4세기 게르만족이 동방의 훈족에게 쫓겨 로마 영내로 밀려 들어오면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다 재정이 흔들리고 인구가 감소합니다. 게르만족이 송수로를 파괴했으나 로마가 그것을 복구할 능력이 없게 된 거죠. 서민용 대중 목욕탕을 운영할 재원도 바닥나고요. 목욕탕이 만인의 시설에서 소수 특권층만의 공간으로 전락하죠. 당초 로마 목욕 문화의 역할이 청결, 건강, 정신고양, 사회통합 등이었다면 3, 4세기 무렵에는 그 어떤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결국 로마의 호화찬란한 목욕 문화는 저물어가는 로마와 함께 서서히 꺼져갑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의 목욕 문화를 로마 멸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로마 목욕 문화 때문에 제국이 무너졌는지 제국이 망해 로마 목욕 문화가 사라졌는지는 인과관계를 깊이 따져봐야 하겠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인류의 목욕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대 변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탈바꿈을 계속하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